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과정론 3단원 간호사정입니다. 소단원으로 자료수집 과정, 자료수집 방법, 건강기능 양상별 사정이 있습니다. 1번 간호사정은 간호과정의 첫 단계로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간호를 계획, 평가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2번 간호사정 때 비판적 사고는 간호사가 의미 있는 방법과 목적을 갖고 사정하도록 도와준다. 3번 자료의 유형에는 주관적 자료 그리고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관적 자료는 대상자 자신만이 입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자료, 숨겨진 자료, 증상 혹은 내현적 자료라고 한다. 대상자의 건강 문제에 관한 느낌과 진술을 포함하며 주관적 자료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백해지기도 한다. 면담으로 얻고 대상자의 말을 인용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면 통증, 어지러움, 오심, 슬픔, 불안감 등 대상자 자신과 건강에 대한 사고, 신념, 믿음, 감정, 느낌, 인지 등을 말한다. 두 번째는 객관적 자료. 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공개된 자료, 징후 혹은 외현적 자료라고 한다.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자료로서 감각기관, 체온계나 혈압계 등의 측정기구,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내시경 검사 등으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장음, 체온, 맥박, 경정맥의 팽창, 피부 발적 등이다. 4번 간호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결과의 범위. 첫 번째, 기능장애 유무 결정. 두 번째, 기초자료 수집. 세 번째, 정상 기능 수준 파악. 네 번째는 간호진단을 위한 자료 제공 등입니다. 5번 이미 규명된 문제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초점 사정이라고 한다. 6번 자료의 출처에는 1차적 출처와 2차적 출처가 있습니다. 1차적 출처는 대상자가 해당되고 2차적 출처에는 다른 의료진, 문헌 탐색 등 다른 자료의 보완 및 확인 자료, 가족, 의미 있는 사람, 건강기록, 임상 결과 등이 2차적 출처에 해당한다. 7번 자료의 조직.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데 다양한 개념 틀이나 간호 개념 모형, 신체기관 모형을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 틀은 면담과 신체 검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진단 단계에서 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기능 양상이 하는 역할이 자료의 조직이다. 8번 자료를 조직할 때 개념틀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개념틀을 이용하였을 때의 유용성. 첫 번째, 면담과 신체 검진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두 번째,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게 해준다. 세 번째, 진단 단계에서 자료 분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9번, 상례 기록. 상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대상자의 변화나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침상 곁에서 자료를 즉시 기록하고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의 바이탈 사인 기록지나 아이오 체크지, BST, 그리고 투약 상태의 그런 결과지 같은 건 환자 침상 옆에 두고 저희가 라운딩을 하면서 그때그때 체크를 합니다. 그걸 상례 기록이라고 합니다. 10번 고드네의 건강기능 양상 틀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건강기능 양상은 모든 연령층, 개인, 지역사회의 사정에 적절하다. 두 번째, 간호 실무의 개념 모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변화된 기능과 위험 요인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네 번째, 고든의 건강기능 양상 틀은 정상 기능일 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기능이나 그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 요인까지도 적용 가능하다. 11번, 자료 수집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서 주관적 자료를 얻는 것이다. 면담은 대상자가 건강상 강점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작점으로 중요하고 자료 수집에서 신체 검진으로의 교량 역할로서 중요하다. 면담은 대상자와 함께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면담은 안내, 진행, 종결 단계로 진행한다. 12번, 면담 동안 의사소통의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 먼저 촉진 요인에는 정보 제공, 대상자의 말을 반복하거나 반영함, 관찰을 공유, 명백히 해줌, 요약해줌, 개방형 질문, 일반적으로 이끌어 나감, 경청,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 침묵 사용, 내포된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화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방해 요인에는 편견적 질문, 대화의 차단, 외 사용, 틀에 박힌 질문, 충고하거나 자신의 비전을 말함, 대상자에게 무조건 동의함, 안심시켜주는 등 잘못된 확신 주기,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권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회피성 표현, 비인칭어 사용, 부모 아동식 의사소통, 주제를 갑자기 바꿈 등이 방해 요인입니다. 13번, 면담 단계에서 기초가 되는 원칙. 첫 번째, 면담의 도입 단계에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면담의 목적과 내용을 알리며 라포를 형성한다. 두 번째, 간호사는 면담 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다. 세 번째, 면담의 목적이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함임을 설명한다. 네 번째,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는 대상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와 반응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대상자와 주고받은 정보는 면담 종료에 대상자와 같이 요약을 한다. 14번, 신체 검진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이용하여 건강 문제를 알아내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임상 간호 현장이나 간호 교육에서 신체 검진이 강조되는 이유는 가정 간호사나 보건진료원의 독자적인 업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자, 15번, 16번 바꿔서 할게요. 일반 검진의 순서. 먼저 일반 검진의 순서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의 순서입니다. 시진, 눈으로 보고, 촉진, 만져보고, 타진, 두드려보고, 청진, 소리 들어보고. 자, 그런데 복부 검진의 순서는 좀 달라요. 15번에 복부 검진의 순서는 먼저 시진, 다음에 청진, 다음에 타진, 다음에 촉진입니다. 복부 검진은 먼저 눈으로 보고, 다음은 청진, 소리 들어보고, 다음은 두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촉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 검진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이고, 복부 검진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시진은 일반 검진이랑 같고요. 나머지는 일반 검진의 뒤에서부터 오면 돼요. 청진, 타진, 촉진. 복부 검진의 순서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의 순서입니다. 17번, 시진은 주의 깊게 정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먼저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고 각 신체 기관을 보게 된다. 시진은 대상자를 만나서 일반적인 조사를 할 때부터 시작되며 검진을 진행하면서 시진과 함께 각 신체 기관의 사정을 시작한다. 간호사가 시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표정이나 개인 위생, 외형,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 특이한 냄새 등은 시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8번 신체 검진법 중 타진은 촉진과 청진으로 사정된 자료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복합 기술을 요하는 신체 사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19번 타진은 기저의 구조를 사정하기 위해 대상자의 피부를 짧고 예리하게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부 기관의 위치, 크기, 밀도를 알려주는 특징적인 음과 촉진할 수 있는 진동을 나타낸다. 20번 타진은 경한 상태의 복수를 사정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악마 위로 눕히고 타진하면 배꼽 주위에서는 고장음이 들리고 하부에서는 둔탁음이 들리나 옆으로 다시 누우면 하부에서는 둔탁음이 고장음으로 다시 바뀐다. 21번 복부에 종양이 있을 때 타진을 통하여 둔탁음을 얻을 수 있고 복수파동 검사를 통하여 검진할 수 있다. 22번 직접 타진법은 손가락이나 가볍게 쥔 주먹으로 신체 표면을 직접 두드리는 방법으로 한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으로 실시한다. 23번 간접 타진법은 왼손 중지를 신체 표면에 단단히 대고 오른쪽 중지 끝으로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의 위를 신속하게 두드리는데 이때 오른손목을 상하로 유연하게 두드리면 된다. 24번 타진은 직접 타진, 간접 타진, 주먹 타진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간, 담낭, 신장의 검진은 주먹 타진법을 통하여 신체 검진을 한다. 25번 신체 내부에서 들을 수 있는 타진음. 첫 번째 편평음, 가장 탁한 소리. 대퇴, 근육이 있는 곳이나 흉골, 뼈가 있는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편평음. 두 번째는 둔탁음, 쿵 하는 둔한 소리. 간, 횡격막, 신장, 소변이 가득 찬 방광, 혈흉, 그리고 아까 복수찬 부위에서도 둔탁음을 들을 수 있었죠. 세 번째는 공명음, 울리는 소리. 정상 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공명음. 네 번째 과도 공명음, 공기가 너무 많이 찼겠죠. 크게 울리는 소리. 폐기종, 기흉 등 과도 공명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장음, 고장음은 북소리, 공기가 찬 위, 물 위에 공기가 어디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복수가 찼을 때 공기가 윗부분에 있으니까 배꼽 주위에서 고장음을 들을 수 있었죠. 26번 배뇨와 관련된 신체 검진에서는 배꼽에서 시작하여 치골 부위로 내려가며 타진을 실시하여 둔탁음이 들리면 방광팽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27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서 술통 모양의 가슴이 의미하는 것은 폐의 과팽창으로 인한 폐의 신축성 상실을 의미한다. 28번 원통형 흉곽, 술통 모양의 가슴을 보이는 폐질환은 폐기종, 만성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다. 29번 촉진의 주의점. 첫 번째, 대상자를 적절하게 덮어주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두 번째, 편안한 자세를 취해준다. 세 번째, 촉진 전에 간호사의 손을 따뜻하게 한다. 네 번째, 통증이 없는 부위부터 촉진한다. 다섯 번째, 촉진 도중 불편함을 나타내는 대상자의 말이나 얼굴 표정을 주의 깊게 살핀다. 30번 복부를 4분원으로 나누었을 때 좌상복부에는 비장, 우상복부에는 간, 좌하복부에는 S상결장, 우하복부에는 맹장과 충수돌기가 있다. 31번 복통 사정 시 통증의 위치와 의심되는 질환. 장기 위치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좌하복부 통증, LLQ 통증, 초기 충수염
충수돌기염에서 좌허복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장간막 혈전, 장폐색, 급성 췌장염도, 개실염일 때도 좌하복부 통증이고요. 다음은 우하복부 통증은 RLQ 페인, 대동맥류, 자궁외 낭종, 파열된 자궁외 임신, 충수돌기염, 난관염, 신결석, 요결석, 압박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탈장, 국소적 회장염, 맥켈시 개실염, 맹장 천공일 때. 세 번째, 좌상복부 통증은 대동맥류, 천공된 결장, 파열된 비장, 위염, 폐렴 등에서 상복부 통증 호소할 수 있고요. 우상복부 통증은 간염, 간비대, 십이지장 궤양, 폐렴일 때, 폐렴일 때 상복부 통증 호소할 수 있어요. 32번 충수돌기염 진단 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통증, 배꼽 주위와 우하복부에서 국소적 복통, 근육 경직이 있으며 반동 압통이 있고 통증이 배꼽 주위로 파급된다. 이때 나타나는 징후로는 우하복부 맥버니점이라고 하죠. 눌렀다 뗄 때 반동 압통이 있는 점, 맥버니점에서의 압통. 좌측 복부 압박대, 좌측 복부를 누르면 우하복부의 통증이 나타나는 러비징 사인이 있습니다. 러비징 사인이 좌측을 누르면 우측이 아픈 거. 한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누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하면 환자가 요근의 자극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걸 소에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대상자의 우측 고관절을 굴곡시킨 다음 다리를 내회전, 외회전 시키면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건 obturator 사인이라고 하죠. 33번 신체 검진 중 간을 촉진할 때 심부 촉진을 실시하며 심부 촉진의 목적은 기관의 위치나 크기를 알아내고 비정상적인 덩어리를 찾아내는 데 있다. 34번 건강기능 양상별 사정 1번에서 9번까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지각, 건강관리 양상, 두 번째는 영양, 대사 양상, 세 번째는 배설 양상, 네 번째는 활동, 운동 양상, 다섯 번째는 수면, 휴식 양상, 여섯 번째는 인지, 지각 양상, 일곱 번째 자기 지각, 자기 개념 양상, 여덟 번째 역할, 관계 양상, 아홉 번째는 성, 생식기능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지각, 건강관리 양상은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건강상태, 일반적 건강행위와 건강유지에 대한 자가검진 실천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두 번째, 영양대사 양상은 대상자의 식습관과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신체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음식과 수분 섭취, 식습관의 변화, 식습관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영양 상태의 변화로 인한 내과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는 배설 양상, 대상자의 정상 배설 양상과 배설 장애의 사정에 초점을 둔다. 네 번째는 활동, 운동 양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운동과 활동 및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힘의 양에 초점을 두며 이와 관련된 근골격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사정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수면 휴식 양상, 정상 수면 양상, 수면 양상의 변화, 수면이나 휴식의 질과 만족을 평가한다. 여섯 번째는 인지, 지각 양상, 인지와 지각을 포함하여 지각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통해 환경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고 인지는 기억 추론, 사고 및 동기와 같은 지적 능력에 관련된 것이다. 일곱 번째, 자기 지각, 자기 개념 양상. 자기 개념은 자아 평가와 관련된 만족감과 감정에 초점을 둔다.
8번째는 역할 관계 양상. 대상자의 가족과 사회적 역할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9번째는 생식기능 양상. 개인의 성 역할 행위, 성 정체감, 생물학적 기능, 성행위 문화, 사회적 기대 등을 포함한다. 35번 호흡기계 청진에서 기관지음, 기관지 폐포음, 폐포음은 모두 호흡의 정상음이다. 36번 흉부를 타진하면 흡기와 호기 때 횡격막의 변화에 따라 타진음이 달라진다. 폐 쪽에서 들리는 음은 공명음이며 횡격막에서 들리는 음은 둔탁음이다. 공명음에서 둔탁음으로 변화하는 지점을 표시하고 차이를 측정하는데 여성은 3에서 5cm, 남성은 5에서 6cm가 정상적인 차이이다. 37번 대상자가 하나, 둘, 셋을 속삭일 때 정상보다 공기가 적은 폐 조직이 있으면 청진기로 더 잘 들리는 음은 섭음 흉성이다. 섭음 흉성 또는 섭어 흉성이라고도 합니다.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알파벳 E를 읽으면 정상인은 E라고 폐 쪽에서 청진이 되나 폐 조직에 공기가 없으면 에라고 청진이 되는 음이 산양음입니다. 산양음. 38번 심음 청진 위치. 심음을 청진할 때 승모판, 첫 번째 승모판은 이천판이죠. 제5늑관과 좌측 쇄골 중앙선이 만나는 부위.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오렌지색 M 부분 되겠습니다. 여기가 심천부위입니다. 심천부위에서 승모판 심음 청진이 잘 돼요. 두 번째 삼천판은요. 삼천판은 흉골, 좌연, 제4 내지 5늑관 부위, 5늑관 부위쯤 여기 T 부분 되겠습니다. 오렌지색. 조금 위로 올라갔죠? 근데 흉골 좌연이라고 하는 건 흉골이 여기 중앙에 가장 딱딱한 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골의 옆측에서 들을 수 있어요. 좌측 부분. 그리고 대동맥판은요. 흉골 우연으로 갑니다. 우연으로 가서 제2늑관 부위 위로 올라갔죠. 제2늑관 부위에서 대동맥판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폐동맥판은요. 똑같이 좌측 우연에서 대동맥판 소리를 들었다면 그대로 옆으로 갑니다. 이늑골 좌연으로 가서 폐동맥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제1심음이라고 하는 건 승모판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승모판 폐쇄음. 그러니까 승모판 소리 들을 수 있는 곳이 아까 어디였냐면 여기 심천부위였죠. 여기 M 부분에서 가장 잘 들립니다. 승모판 폐쇄음. 그리고 제2심음은 이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고요. 대동맥판이 폐쇄되는 소리입니다. 대동맥. 혈액이 다 나갔으니까 대동맥 닫혀야 되죠. 대동맥 어디서 나냐면 대동맥만 유일하게 우측이에요. 우연, 흉골 우연의 이늑골 부위. 대동맥판 부위에서 가장 잘 들린다. 그리고 제3심음은 비정상심음입니다. 성인에서 들리면 비정상심음인데요. 승모판 부위에서 낮고 부드럽게 들리며 청진기 종형, 넓은 쪽이 아니고 좁은 쪽으로 좌측 위에서 들을 수 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완기 초기에 심실에 혈액이 빨리 채워질 때 생기는 소리로 청소년기에 정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성인에서 들리면 우렬성 심부전 소견이 있습니다. 39번 자, 승모판 협착증. 자, 승모판 협착증도 승모판 폐쇄음 들을 수 있는 심천 부위에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완기 심잡음, 잡음을 들을 수가 있고요. 심천 부위에서만 청진이 가능하다. 대동맥과 폐동맥 협착증이 있을 때 잡음은 보통 폭 넓게 청진되나 주로 그와 상관된 판막 부위에서 가장 잘 청진된다. 자, 40번은 근육 강도 검사.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0단계는 0%, 제로. 근육 수축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은 1단계 10%, 트레이스. 근육의 수축력은 있으나 운동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25%, 푸어 단계.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정상 범위의 관절을 움직일 수 있다. 3단계는 50% 페어 단계. 중력에 저항하여 정상 범위의 관절을 움직일 수 있다. 자,
정상 범위의 관절을 중력에 저항해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4단계는 75%. 굿. 약간의 반대 저항에 대항하여, 자, 중력뿐만 아니고 반대로 미는 힘에 저항하여 정상 범위의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굿 단계. 다섯 번째 5단계는요 100% 노멀 단계. 큰 저항에 대항하여 정상 범위의 관절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근육 강도 검사를 5단계 5점 줍니다. 자, 41번 심부건 반사. 심부건 반사. 손이나 어떤 물건을 사용하여 건을 쳐서 반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근육 수축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건이 뻗칠 때, 기랑근이 수축할 때 중력에 의해 그리고 외부 자극에 따라 나타난다. 종류로는 2두근건 반사, 3두근건 반사, 상완 앞쪽이 2두근, 상완 뒤쪽이 3두근이죠. 그리고 상완 요골근건 반사, 얘를 회요골근이라고도 해요. 손목 부분이죠. 그리고 슬개건 반사, 아킬레스건 반사가 있습니다. 42번 특수인지검사, 특수인지기능검사. 자, 첫 번째 실인증을 알아보는 검사는 물체인식 능력의 장애를 실인증이라고 하는데,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이상을 알아보는 것으로 익숙한 소리나 물건을 보게 하여 인식하는지 물어봄으로써 평가하게 됩니다. 실행증 있죠. 실행증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훈련된 동작으로 실행하지 못할 때의 실행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을 드는 것, 안전핀을 잠그는 것 등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실어증이 있죠. 세 번째 실어증은 운동 실어증, 감각 실어증, 실독증, 실서증 등 구어나 문어에 장애가 있는 것을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43번 의식 수준 사정 GCS, 글라스고우 코마 스케일 GCS, 표준화된 도구로 의식 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며 대상자가 인지 사정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 GCS 사용합니다. 세 가지 반응을 보고요. 개안 반응 총점 4점, 언어 반응 총점 5점, 운동 반응 총점 6점으로 3항목별로 점수를 측정하여 총점이 15점이면 얼랏 단계, 7점 이하이면 코마터스 스테이트, 3점 이하이면 코마로 평가한다. 44번 의식 수준의 5단계입니다. 의식 수준 가장 명료한 단계 얼랏이죠. 진압력이 완벽함. 두 번째는 드라우지, 기면 상태, 졸린 상태죠. 졸음이 오거나 수면 상태. 세 번째는 스투퍼, 혼미 단계. 지속적이고 강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통증 자극에 회피하는 운동 반응을 보인다. 꼬집으면 손을 치우거나 이제 하지 말라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소리를 내죠. 언어적 반응을 할 수 있으나 적절치 않고 거의 신음소리, 의사소통 불가능함. 그리고 네 번째는 세미코마, 반혼수 단계.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통증 자극에 대해 찡그리거나 움찔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반사적인 운동 반응을 보입니다. 소통은 불가하고요. 다섯 번째는 코마 단계, 혼수 단계는 완전히 무의식 상태,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고 자발적 운동 전혀 없음, 운동 반사, 각막 반사, 동공 반사 모두 소실, 연수 기능이 유지되어서 호흡과 맥박과 같은 생명 유지 기능만 존재합니다. 45번 스투퍼, 혼미 단계는 정상적인 육체적 활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로서 통증을 주거나 만지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밝은 광선으로 자극을 하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대부분 위축되며 반응을 나타낸 후에는 반응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자, 혼미와 반혼수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소리 자극에 반응은 없습니다. 반혼수는. 근데 소리 자극에 막 큰 소리를 냈을 때 찡그리거나 이제 고개를 이렇게 약간 피하거나 이제 손을 움찔하거나 뭐 이런 자극 반응이 있으면 혼미예요. 혼미. 반혼수는 통증에만 반응을 합니다. 자극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그런 움찔하는 반사는 있어요. 46번 뇌 내압이 상승되면 뇌간을 압박하는 경우 호흡과 맥박의 중추가 눌려 의식 수준이 변화될 수 있다.
47번 동성빈맥은 맥박 리듬이 규칙적이나 1분에 100회 이상인 경우를 동성빈맥이라고 합니다. 운동, 정서적 긴장, 카페인, 알코올 섭취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동성서맥은 분당 40에서 60회로서 일반적인 분당 맥박수보다 낮다. 동성서맥은 건강한 운동선수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48번 뇌막 자극 징후. 수막염과 지주막하 출혈에서 나타나는 징후로 커닉 사인과 브러드진스키 사인이 있습니다. 커닉 사인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고관절을 90도 굽힌 상태에서 슬관절을 신전시킬 때 완전히 신전이 되어야 되는데 통증으로 135도 이상 신전되지 않으면 커닉 사인이 양성으로 봅니다. 브러드진스키 사인은 왼쪽 그림이고요. 반드시 누운 환자에게 머리를 앞으로 굽히게 했을 때 반사적으로 양하지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때 양성 진단 내립니다. 49번 바빈스키 반사. 바빈스키 반사는 정상 반사인데 신생아들에게만 있어야 되죠. 돌 때 소실되어야 되는 반사입니다. 약간 예리한 물체로 뒤꿈치에서 발바닥 측면을 치거나 발바닥 중간 부위에 곡선을 그릴 때 성인에서는 바빈스키 반사가 나타나면 안 되죠. 정상일 경우는 엄지발가락이 굴곡되고 다른 발가락도 오므라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빈스키 반사가 나타나는 건 엄지발가락이 신전되고 다른 발가락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펴질 때 신경계에 병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50번의 오펜하임 징후도 신경계 병변을 보는 검사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말단을 굴곡 후 급격히 떼어냈을 때 정상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다른 손가락에서 굴곡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계 병변이 있으면 굴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오펜하임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51번 손해의 균형 기능 검사 방법. 자, 손해는 균형을 담당하고 있죠. 바로 걷기, 한 발 들기, 발가락이나 발꿈치로 걷기 해서 간단한 검사를 합니다. 손해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52번 12뇌신경. 이거는 막 그림을 그리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12뇌신경. 뇌에서 뻗어나는 12쌍의 뇌신경. 1번 신경은 후신경이죠. 후각을 담당합니다. 그림 한번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옆에다 1 이렇게 오른쪽 옆에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 그렸죠. 숫자 1을 써서 코로 그렸어요. 후각을 담당합니다. 2번 뇌신경 시신경입니다. 시각을 담당합니다. 숫자 2로 이렇게 눈을 그렸었죠. 자, 3번 동안신경입니다. 안구 운동을 담당합니다. 3으로 이렇게 눈썹을 그렸어요. 동안신경. 동안이 되려면 눈썹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활차신경이죠. 4번 뇌신경 활차신경. 활기차게 안구 운동을 해라. 그래서 안구 운동을 담당합니다. 활기차게 2에다가 이렇게 줄을 꺼서 4를 만들어줍니다. 안구 운동. 자, 5번 뇌신경은 이름은 3차 뇌신경인데 5번 다섯 번째 뇌신경이에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이마 부분, 상악과 하악 부분. 눈 쪽 신경 가지, 그리고 상악동 가지, 하악동 가지 세 가지로 뻗쳐진다고 해서 3차 신경입니다. 얼굴 운동과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6번 뇌신경은 외전신경 또는 외향신경이라고 했죠. 얘도 안구 운동을 담당해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눈에다가 6을 그려서 속눈썹을 만들어주죠. 니 외향에 신경을 써. 그래서 외전신경, 안구운동 담당합니다. 그리고 7번의 안면신경. 안면신경은 7번째 뇌신경입니다. 제7 뇌신경으로 이렇게 머리를 스트레트 파마 해줍니다. 안면신경, 얼굴 움직임과 혀 앞쪽 3분의 2 미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 앞쪽에도 7, 7, 7 3개 써주세요. 미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8번 뇌신경은 청신경이죠. 청각과 평형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 속귀신경 되겠습니다. 팔로 귀를 그려줬어요. 자, 9번은 서린신경입니다. 서린신경은 아까 전에 혀 앞쪽에는 7번 뇌신경이 담당했는데 서린신경은 혀 뒤쪽에서 혀를 잡아서 뒤로 밑으로 쭉 내려주면 혀와 인두를 담당합니다. 인두와 성대 움직임 담당하고요. 혀의 뒤쪽 부분 미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서린신경.
자, 10번 미주신경은 미주가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저기 복강까지 가 있어요. 미주신경이 얘가 부교감 신경이죠. 흉부, 복부, 장기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다시 올라와서 부신경, 어깨 근육을 그려주세요. 목과 어깨 움직임을 담당하는 더부신경 또는 부신경 11번 내신경이고요. 제2번, 제12 내신경은 설하신경입니다. 혀 밑에다가 마지막으로 정착을 합니다. 설하신경, 혀 운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학생 때 납니다. 자, 53번 외안근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 안구 운동이죠. 안구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은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입니다. 지금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시신경 빠질게요. 외안근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은 여기 시신경 아닙니다. 신경은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입니다. 3번, 4번, 6번 뇌신경이죠. 54번 눈의 대광반사. 자, 눈에 대광 빛을 비쳤을 때 나타나는 반사죠. 동공이 작아지는 반사. 제2번, 제3번 뇌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2번 뇌신경이 시신경, 제3번 뇌신경이 동안신경이었죠. 자, 직접 대광 반사와 간접 대광 반사가 있어요. 직접 대광 반사는 검사하는 쪽의 동공에 빛을 비추어서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요. 간접 대광 반사는요, 지금 눈이 양쪽에 있으니까 둘이 쌍으로 같이 대칭해서 반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고자 하는 쪽의 동공을 보면서 반대쪽 동공에 빛을 비추어서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뇌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얘네 양쪽이 따로 움직여요. 55번 안저검사입니다. 안저검사는 검안경으로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검안경은 눈의 내부로 빛을 직접 비추어서 눈의 내부와 기저부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 눈 내부의 망막, 혈관, 시신경 유두, 황반부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56번 검안경의 사용 방법. 검안경 검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두운 방에서 사용한다. 두 번째는 눈 내부를 잘 보려면 대상자와 검사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서로 코가 맞부딪히지 않기 위해 검사자가 대상자의 오른쪽을 볼 때 오른손과 오른쪽 눈을 사용해야 한다. 네 번째, 대상자의 시선은 검안경의 불빛을 직접 보지 말고 검사자의 어깨 너머 멀리 응시한다. 다섯 번째는 검안경의 도수 다이얼을 0에 맞춘 후 30cm 떨어져서 동공에 빛을 비춘다. 57번. 자, 이번에는 시야검사. 시야검사는 한눈이 얼마나 넓게 보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면법, 즉 시야장애 유무를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대면법 검사 때 정상 시야 한계는 위쪽으로 50도, 아래쪽으로 70도, 귀 쪽으로 90도, 코 쪽으로 60도입니다. 귀 쪽이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네요. 다시 위쪽은 50도, 아래는 70도, 5, 7. 위는 그림을 그릴까요? 위는 5, 아래쪽은 7. 그리고 귀 쪽이 뒤쪽이죠? 귀 쪽은 90도, 코 쪽은 60도 되겠습니다. 5, 7, 9, 6. 5, 6, 7이 세로로 되어 있네요. 자, 위쪽은 50도, 코 쪽은 60도, 아래쪽은 70도, 그리고 귀 뒤쪽으로 90도가 정상 시야 한계입니다. 58번, 눈의 편위, 사시라고 하죠. 확인하는 방법은 외안근 운동검사, 그리고 차폐 검사를 합니다. 59번, 청력 검사는 린네 검사와 웨버 검사를 합니다. 린네 검사는 음차를 진동시켜 유형돌기 뒤에 대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음차를 외이도로 이동하여 소리가 들리는지 물어본다. 자, 먼저 유형돌기 귀 골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뼈에다가 갖다 대서 골전도 검사를 하고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공기전도로 해서 외이도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소리가 들리는지 물어본다. 골전도 검사와 공기전도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린네 검사네요.
웨버 검사는 한쪽 귀가 더 잘 들리는 경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진동시킨 음차의 저부를 대상자의 머리 중앙 부위에 놓고 소리가 양쪽 귀에 동일하게 들리는지 또는 한쪽 귀에 더 잘 들리는지 알아보는 것, 그게 웨버 검사입니다. 두개골을 통해서 전도된 소리는 양쪽 귀에 동일한 크기로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60번 말초 순환평가. 말초 순환평가는 호만스 징후, 그리고 함료 부종, 그리고 알렌 검사, 그리고 경정맥암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만스 징후. 자, 심부전맥 혈전증에서 발목을 굴곡시켰을 때 종아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비정상으로 보고 그것을 호만스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렌 검사. 알렌 검사는 모세혈관 충전 시간을 보는 것이 알렌 검사. 자, 세 번째 함료 부종이라는 것은 부종 부위를 5초 동안 눌러서 들어가는 정도를 평가하여 순환 상태를 평가하는 게 함료 부종 검사. 그리고 네 번째 경정맥압을 볼 수가 있죠. 정맥 기환을 측정하는 것으로 우렬성 심부전이 있으면 경정맥압이 상승한다. 정상은 2cm인데요. 상승된 경정맥압은 3-4cm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말초 순환을 평가하는 검사들이었습니다. 61번 유방검사입니다. 첫 번째, 시진으로 전면에서 유방의 크기, 모양, 대칭성, 피부색, 부종, 혈관 상태, 윤곽선, 함몰이나 위축이 있는지, 그리고 덩어리를 관찰하고 유륜도 관찰합니다. 유륜에서는 크기, 형태, 그리고 양쪽이 대칭한지 대칭성을 사정하며 유두도 봅니다. 크기, 모양, 직립 상태, 분비물이 있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 시진 시에는 똑바로 서서 팔을 허리에 붙이고 그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후 머리 위로 올리고 또 허리에 손을 짚고 또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등의 여러 체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진할 경우 여러 모양으로 체위를 바꾸면 나타나지 않은 병변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유방, 유두, 애과 림프절까지 촉진합니다. 촉진의 순서는 상외방으로부터 말초에서 중심을 향하여 시계의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네 번째, 유방 내측을 검사할 때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유방 외측을 검사할 때는 팔을 내리는 것이 덩어리를 잘 만질 수 있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촉진은 누운 상태에서 할 때는 어깨 밑에 베개나 타월을 집어넣어서 유방이 흉벽 위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62번 유방의 자가검진 시기. 월경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에 같은 시기를 정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피부가 젖으면 유방 조직을 만지기 쉬우므로 통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유방을 촉진하고 시진합니다. 63번 조갑에 나타난 증상과 질환. 조갑은 손톱입니다. 첫 번째, 곤봉형 손톱은 심폐질환이 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열편출혈은 선모충증, 세균성 심내막염이 있을 때 열편출혈. 그리고 세 번째, 조갑 박리증은 외상이 있거나 건선이나 접촉성 피부염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슈도모나스 감염이 있을 때 조갑 박리증. 그리고 네 번째, 보시선 또는 보우선이라고 하는데요. 심한 질병 중이나 화학요법 후에 횡선이 손톱판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시선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스푼형 손톱은 손톱이 위에서 봤을 때 움푹 들어간 것이고요. 철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64번 직장 수지 검사. 직장은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는 검사입니다. 남성의 전립선 사정할 때 체위는 심스위나 측위를 취하게 하고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가락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을 해서 직장 전 벽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 경도, 촉감, 운동성, 압통 등을 사정하는 것을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합니다. 65번 부비동 검진. 자, 부비동에 축농증이 있거나 고름이 염증이 차 있을 때 검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악동과 전두동은 시진 촉진으로 부종 압통 등을 검진한다. 자, 그림에서 보실 때 눈썹 사이 이마 쪽에 있는 게 전두동이고요. 코 양쪽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뼛속에 빈 공간이 상악동의 부비동입니다. 그리고 사골동하고 저평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 안쪽 깊숙이, 눈 안쪽 깊숙이 있기 때문에 검진이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전두동을 검진할 경우에는 눈썹 바로 밑에 광선을 투시하며 그 광선을 투시했을 때 이마에 붉은 빛이 보이는지 검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악돈을 검진할 때는 코 옆 볼에 광선을 투시하게 되고요. 경구개에 붉은 빛이 보이는지 검진한다. 경구개 보려면 입 벌려서 검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두동과 상악동에서 붉은 빛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부비동에 분비물이나 점막 비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사골동과 저평동은 검진이 어렵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